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미국 정부의 일방적 통상 압박에 대해 국회 차원의 유감 표명 결의안 채택이 어제 무산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국의 보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보복 관세를 이야기했고, 세이프카드는 발동을 했고, 철광 관세는 고관세는 예고를 한 데 이어서 애초 자신들이 부담하겠다고 했던 사드 포대 비용, 운용 비용, 전략자산 파견 비용은 방위비 증액 역시 일방적으로 증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GM의 군산 공장 폐쇄에 대해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이런 소식 듣지 못했을 거라며 자랑하고 있죠. 한미동맹은 미국을 주저하게 만드는 우리 안전판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일방적으로 압박해도 쟤네들은 꼼짝 못하겠지 하는 미국의 볼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이미 한미동맹에 대한 존중 따위 안중에도 없고 대놓고 무역에서 동맹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도 보복 대응을 하자 이것도 아니고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자는 것도 그것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뺨을 맞아도 화를 내기는커녕 미국이니까, 또 때릴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있자. 이게 보수의 가치인가요? 그런 보수는 필요 없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이럴 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보수라고 하는 뭐 다 똑같진 않겠지만 정치 세력이 이런 사태, 그동안 이제 한미동맹 이 말로 다 통했는데 그 말 하나로 안 통하는 사태가 온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상대방이 한미동맹 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동맹 아니다라고 말할 때, 예. 이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러면서 이제 그냥 이건 내부 총질을 하는 걸로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 친북 정권이라서 미국이 저렇게 나온다든가. 친북 정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뉴스공장에서도 한 3, 4주 전쯤에 저희 다뤘지만 한국산 세탁기 세이프가드, 여기서부터 막 뉴스가 나오기 시작한 건데, 이거 미국 월풀사가 이명박 정부 때 제소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WTO 제소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요. 네. 그리고 나서 월풀이 다시 박근혜 정부 때 세이프가드 신청해서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먹인 거거든요. 이거 다 이 친북 정권이라서 그랬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다 친북 정권이라서 미국이 이런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보수 집권할 때 다 시작된 겁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트럼프는 지금 중간선거 때문에 더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어제 저희가 다뤘지만. 네, 내년 11월, 올해 11월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외교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트럼프 탄핵을 막거나 트럼프 제소를 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미국 사정이지. 여기서 갑자기 친북 정권이 왜 나옵니까? 이렇게 국익이 문제될 때는 원래 보수가 더 강경한 거거든요. 만약에 GM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돈을 보조해 줘야 되느냐, 이런 여론조사하면 보수가 더 많이 반대해요. 성향상. 근데 우리 정치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를 근거로 자신들이 보수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이 형님인 게 보수가 아니잖아요. 하여튼 가늠저가 되는 지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보수의 정치가 무엇인가 하는 가늠저가 되는. 자, 한동안 계속되겠네요, 이거는. 첫 네, 번째 워낙 큰 뭡니까? 이슈여서요. 예. 예, 하지만 다스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강경호 현 다스 사장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도인데요. 강 사장은 2009년 6월부터 이상은 다스 회장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검찰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다스 사장으로 취임했다라고도 진술했고요. 또 다스 사장 취임 이후에도 칠권이 전혀 없었고 인사 등 주요 사항은 이시영 씨가 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며칠 전에 이어서 이제 발음 꼬이는 거 저희가 한번 모아가지고. 네. 또 갑자기 감기 기운이 있네요. 예. 네, 그러네요. 예. 네. 다스 사장은 바지 사장이다.
그런 얘기고 이때까지 쭉 그래왔죠. 그리고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뚝이 무너지고 예, 그 뚝을 버틸 힘이 없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 이제 각자 도생하는 것이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혼자 남았어요 사실상. 네, 그렇죠. 정말 혼자 남았습니다. 네. 김성우 전 사장도 그렇고요. 또 이동영 부사장도 다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이 그 이병모 재산관리인이라고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이병모 씨가 구속될 때 그 영장에 다스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기재를 했어요. 우리가 뉴스공장에서 6개월 전부터 다스 누구 겁니까? 그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또 처음으로 검찰이 여기 답을 한 겁니다. 예, 실주주 이명박 이렇게 답을 한 것이고 예. 네, 검찰이 실소유주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추정되는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여전히 추정되는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여기다 썼다는 얘기는 자신 할 만큼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신 할 만큼 수사가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혐의 입증했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정말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가지고 구속됐잖아요. 네,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예, 다시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 김경준 씨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김경준 씨가 지은 죄는 죄고 주가적 죄죠. 예. 이제 김경준 씨가 그 가운데 억울하다고 주장한 부분도 있거든요. 내가 죄인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죄인이다. 근데 그 주장 중에 BBK 투자할 때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28년 전 얘기입니다. BBK 투자할 때 18년 전이군요. 18년이 아니라. 190억 투자하는데, 30분 만에 결정됐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연을 들어보면, 김경주 씨는 당시 다스의 김성호 사장을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인데 가니까 돈 주더라. 이게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니까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때부터. 물론 뭐 지난 18년 동안 인정 안 됐죠. 이 주장은.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연결되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BBK 주가 조작의 주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돈은 그 돈의 주인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주가 조작에 쓰인 돈도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허락이나 개입 없이는 쓸 수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 개인적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경제적 관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는 이 주가 조직이에요. 네, 김경준 씨는 그걸로 실형을 살았거든요.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년 우리나라에서만 10년 가까이 살았고 내용적으로 보면 왜 악질적이라고 하냐면 액수는 이거보다 큰 게 많죠. 4대 강도 그렇고. 근데 가장 악질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BBK 사업은 실패했어요. 실패해서 손실을 보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업하다 실패하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근데 이때부터 한 일이 뭐냐면 본전이 너무 가까운 겁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본전 의식은 정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다스 대납, 삼성의 대납, 돈 남은 거 미국 가서 받아오라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10억까지도 챙겼습니다. 챙기려고 했죠. 네. 네. 자기 돈이 아닌데 준 건데 남았는데 그냥 그쪽에서 남아서 준 거면 받죠. 근데 그게 아니라 끝까지 따져가지고 어쨌든 본전 의식이 어마어마한데 이때 발동이 돼요. 주가 조작을 해서 본전만 찾은 게 아니라 이때 돈을 벌려고 합니다. 돈을. 자기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실패했구나 하고 손실을 보는 게 정상인데 여기서 이제 주가 조작에서 본전을 찾을 생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을 남기려고 한 겁니다. 아예. 이거 상상이 사기를 이런 마인드는 상상하기 힘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1000명한테 1000억 원 손해를 입히고 그런데 나중에 아마도 둘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140억을 못 돌려받아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때 욕심 때문에. 다 본인 욕심 때문이에요. 누구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어서 맡고 있었던 거고요. 예. 자, 다음 순요.
네, 이명박 정권 말에 당시 청와대가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퇴임 시 계획을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PPP라는 청와대 문건인데요. 이 내용을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여기에도요, 다스 상속 문제가 쓰여 있다라고 합니다. 뭐 당연하죠. 예. 삼성의 승계 문제하고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예. 상속과 승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 삼성의 고민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청와대를 아예 사유화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스 문제 대놓고서. 그렇죠. 예. 예. 이건 뭐 뉴스공장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청와대가 이 상속 문제에 직접 개입했다 하는 걸 입증하는 문건이 또 나온 거죠. 예. 자, 다음 뉴스는요? 예, 또 다른 문건 내용이 있습니다.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재단의 구속영장에 쓰인 혐의인데요. 이 사무국장이 불법으로 보관하던 청와대 문건이 발각됐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 관리법 위반 혐의인데요. 이명박 대통령 재임 시절에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와 국정원 또 민정수석실에서 생산한 문건이요. 영포빌딩 지하 2층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거 참 궁금하네요. 3월 13일자가 뭐길래. 네, 2010년 3월 13일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3월 13일자가 뭐길래 그 문서들을 당시에 부속실 행정관이 별도로 건넸을까요? 네, 퇴임경에 줬다라는 건데요. 그 당시가 바로 직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고요. 또 지방선거가 6월 달에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요. 저는 이제 뭐 여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뭐 이런 거 말고 왜 하필 그때 문서를 빼갔을까 궁금합니다. 내용이 궁금한데 이게 이제 1급 혹은 2급 하여튼 안보 기밀일 테니까 내용은 안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굳이 이걸 빼간 이유가. 뭔가 나중에라도 챙길 것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문서 중에 이걸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예. 예,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도요. 굉장히 좀 존재 위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걸로 고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국가기록원이요. 다 청와대 주도였다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건 다 알겠는데 뭐였을까요, 내용이? 그게 궁금합니다. 자, 앞으로 나올래나?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마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북한 대표단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북한이 취소해서 불발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현지 시각으로 20일에 실은 기사 내용인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참석차 방한 중이었던 펜스 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여정 등을 만나기로 했지만 회동 2시간 전에 북한 쪽에서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펜스가 미국 가서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상당히. 그리고 북한과 외교전에서 졌다. 이건 외신들의 뭐 대체적인 평가였고, 미국 가서 뭐 했냐, 아니, 한국 가서 뭐 했냐, 이런 비판 강도가 미 국내적으로도 높았고, 다른 나라의 평가들도 완패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펜스가 디펜스 하는 거죠. 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언론 그렇죠. 플레이를 워싱턴 해서. 포스트에 사실상 내용을 알려준 건데요. 자기가 가서 직접 얘기한 거 이랬다고. 근데 이게 이런 거 공개 안 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 외교적으로는 불문율이라고 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마크 접촉을 공개해버리면 다음 마크 접촉을 어떻게 합니까? 다 공개될 거라고 생각해서 못하게 된단 말이죠. 그만큼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미국 특히 펜스 쪽에서의 디펜스일 뿐이다. 여기에는 굉장히 라임이 살아있네요. 펜스의 디펜스. 그러니까요. 한번 해보니까 괜찮아 계속 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나라 버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북한 버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미국 펜스의 디펜스 버전인 거예요. 예. 원래 동네 사람들끼리 싸워도 각각 자기 입장이 완전히 갈려요. 그냥 미국의 펜스 입장을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할 필요는 없어요. 아, 이쪽에서는 이렇게 디펜스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도, 예, 북한이 취소한 이유가 펜스. 직전에 탈북자를 만나고. 그렇죠. 예. 펜스 부통령이 일부러 직전에 탈북자를 만나서 자국민을 고문하는 정권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직전에. 이거 참 촌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미국을 만나기 직전에 콴타나모에서 나온 죄수를 만나가지고 고문당했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고문당했죠. 미국도 고문하는 정권이라고 하고 이라크 가가지고 미군들이 성폭행했단 말이죠.
그 감옥에서. 그런 걸 굳이 그 사람들 불러서 피해자 가지고 얘기해봤어. 하면 이거 만나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굳이. 예.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쪽에서. 기왕에 이제 그 넘버 투끼리 만나자고 하는 건데 이미 알고 왔다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네, 이미 2주 전에 정해진 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저쪽의 일방적인 디펜스고 그 말을 다 맞다고 치더라도 참 촌스럽게 못했어요. 예.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네, 위와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 노동신문도 관련된 내용을 냈는데요. 명색이 부통령이라고 하는 펜스가 체면도 다 집어던지고 조국을 반영한 쓰레기들을 만났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은 또 북한 주장을 하겠죠. 예. 근데 우리는 입장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네,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에 대해서 입을 열고 있지 않은데요. 당연하죠. 이게 이제 뭔가 긴밀하고 내밀한 이야기들이 오갔을 거란 말이죠. 오갔는데 여기서 이제 미국의 펜스가 그럼 안 되는데 하도 몰리니까 국내에서 비난 여론이 있으니까 디펜스하고 나온 거예요. 관례를 깨고. 예, 펜스의 디펜스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자체가 나쁜 거예요. 그 관련자들 물먹이는 거거든요. 다음에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다음 뉴스 뭡니까? 네, 미국 GM이 군산공장 철수 발표하고 우리 정부에 1조 원 이상 지원, 세제 혜택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요, 과거 전력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유럽과 호주 등에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빌미로 정부를 압박해서 구조조정 비용 전가했던 GM의 과거 인력이 다시 한번 주목받는다라는 겁니다. GM은 이거 도사예요, 도사. 저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도사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보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이런 이슈를 치고 나오는 시점입니다. 각 나라의 무슨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럴 때 직전에 우리도 시기를 중심으로 보면 딱 그때예요. 우리도 역시 지방선거 때 그 여론 때문에 지금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때를 쓸 때 때를 쓴다고 그냥 꺼져. 이러지 못할 타이밍을 생각해보면 당연한데 철저하게 선택해서 치고 나온다. 이번에도 보십시오. 설 직전 여론을 중요할 때. 그리고 지금 뭐 4월 달까지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지방선거 직전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떻게든 민심이 위반되지 않을 정책을 내놔. 뻔히 알면서도 철저하게 그런 거 잘 타이밍을 잡고 더 얄밉죠. 스웨덴 그런 사례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요즘 네, 모든 언론들이 사고공장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돈 다 줬는데 떠나요. 자기들 다 먹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 1, 2년 혹은 뭐 3, 4년 더 끌 수는 있지만 GM이 그냥 떠나겠다고 하면 아무도 못 말리고 또 떠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떠나도 상관없다. 우리는 추가 투자 없다. 라고, 해서 후속으로 예를 들어서 그 회사를 판다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직업 안정 대책 자금이 들어간다든가 그 비용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벌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거하고 냉정하게 비교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렇게 볼모로 잡고, 예. 목줄을 흔드는 것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네, 이에 대해서는 GM의 이대주주인 산업은행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운명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 줘도 자기들 마음 떠난다는데요, 사기업이. 그거 어떻게 말려요? 말릴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들도 이런저런 조항을 안 낸 게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니까. 그래도 그냥 떠나는 거예요. 예. 자기들이 떠나고 싶을 때. 사기업이니까요. 게다가 지금 이 GM이 우리도 당신들도 투자하라고 하니까 투자하겠다고 하는 게 실제 돈을 넣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이 한국 GM이 가지고 있는 부채를 투자한 셈 치겠다는 거거든요. 돈 한 푼도 안 넣는 거예요. 우리 정부는 생돈을 늘어오는 거고 자기들은 빚이 있는데 그거 털어낼게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게다가 그 빚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계속 얘기했듯이 쥐어짜가지고 현금 가져가서 생긴 거거든요. 빚을 만들어 놓고 그 빚을 까줄게 이런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넣고. 얄미움의 극치입니다. 진짜. 불법은 아닌데 할 수 있는 최대한 박박 긁어서 상황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싫으면 말고 이런 태도로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딱 타이밍이 지방선거 직전이다. 이런 것도 다 계산된 거다. 자, 이 뉴스도 계속 나올 뉴스네요. 자. 다음 뉴스는 뭡니까? 하나 정도 더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높은 이율로 관세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업부양 효과를 내지 못한 채 무역 분쟁만 초래한다라는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 비판은 있겠지만 트럼프는 이런 거 따질 때 미국 내 비판이라든가 또는 뭐 동맹국의 사정이라든가 이런 거 따질 형편이 아니에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어제도 저희 한번 다뤘지만 지방선거에서 망하면 망합니다. 트럼프는. 예. 탄핵 위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식의 그러니까요. 이야기인데요. 지금 그 상하원이 다 민주당으로 바뀌면 지지율도 어차피 역대 최한데 망해요, 망해. 그러니까 지금 남 쳐다볼 형편이 안 되는데 여기다 대고 무슨 뭐 국내 보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에서 이게 친북 정권이라서 그래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관심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자기 살 길 찾느라고. 하나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네이버 얘기 잠깐 할까요? 네, 어제 한성숙 대표가 행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뉴스 배치와 댓글과 관련해서 조작 논란에 휩싸였던 네이버가 뉴스 댓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닌데요. 댓글 서비스를 바꾸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뉴스는 네이버도 이제 지금 들끓고 있는 예, 뭐 예를 들어 댓글 정책이라든가 뉴스 배치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예, 모르는 바가 아닌데 댓글에 대해서 매크로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저희도 얘기했고 다른 뉴스에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다스는 누구 겁니까 할 때처럼 지금 네이버의 댓글은 매크로가 작동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댓글 전문가로서 댓글 전문가 생활 20년 그리고 이제 시발단을 잡아낸 지 10여 년 댓글 전문가로서 하는 말인데 거기는 누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 대규모로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한성숙 대표도 어제 그에 대해서 인정하는 바에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치 관련 기사에서 특히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되는 건 명백한 겁니다. 명백한 건데 그럴지도 모른다가 아니에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진짜 주제거리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